영국 북서부 웨일스에는 포트메리온 빌리지라는 독특한 마을이 있습니다. 도자기 브랜드 포트메리온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도시의 외형은 영락없이 이탈리아 남부의 전통적인 어촌입니다. 지중해 풍의 밝고 화사한 색감으로 칠해진 건물들과 이국적인 조각상들은 이곳이 영국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만들죠. 하지만 정작 이 마을에는 이탈리아 사람은 한 명도 살지 않습니다. 이 마을이 이탈리아풍으로 바뀐 것은 1925년 웨일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클러프 윌리엄스 앨리스 경은 젊은 시절 여행한 이탈리아 포르토피노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고 언젠가 이런 마을에 살고 싶다는 꿈을 꿨습니다. 영국의 척박한 날씨와 삭막한 풍경에 진절머리가 났으니까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50년간 직접 건설한 포트메리온 빌리지입니다. 이상적인 이탈리아풍 마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포트메리온이라는 이름이 알려진 것은 관광지 때문이 아닙니다. 1960년 그의 딸 수잔 윌리엄스 앨리스가 이 마을에서 영감을 받아 포트메리온이라는 도자기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세계적인 명품이 됐습니다. 1972년 출시된 보타닉 가든 시리즈는 가장 이상적인 고급 생활 도자기로 평가받으면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한 건축가의 꿈이 마을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 세계적인 브랜드를 탄생시킨 겁니다. 놀라운 점은 포트메리온처럼 전 세계 곳곳에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나라의 이름이 들어간 장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직선거리로 1200km 떨어진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는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코리아 빌리지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마을에는 단 한 명의 한국인도 살지 않는다는 점. 그럼에도 이름에 코리아를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마을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국에서 10,000km 떨어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는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케벨레5라는 곳에 위치한 코리아 사파르입니다. 사실 마을은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허름하기 짝이 없습니다. 엉성한 양철 지붕으로 만든 허름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어 마치 1970년대 한국의 달동네를 연상케 하죠. 사실 이 허름한 마을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만 2012년 에티오피아 건축, 건물 건설 및 도시개발 연구소에서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에 그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들이 본국으로 귀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황제의 배려로 이곳에 정착한 퇴역 군인들은 넓은 숲을 개간한 뒤 가족들과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전쟁만 하던 인간 병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주지 건설에는 상당히 서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분들이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정확히는 1974년 황제를 폐위시키고 권력을 장악한 데르그 정권에서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데르그 정권은 북한과 유사한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했는데 참전용사들은 바로 그 북한과 싸웠던 이들이니까요. 마지막 황제 하일레 셀라시의 명령을 받은 황실근이대 메알 세파리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한국으로 파견돼抗유부대라는 부대명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253전 253승 포로숫자 0명이라는 전설을 남기고 에티오피아로 귀환했습니다만 얼마 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데르그는 이들을 쓰레기, 배신자로 낙인 찍으며 영광을 위해 싸운 용감한 에티오피아인이 아닌 적으로 간주해버렸죠. 이런 인식 속에서 이 지역은 1991년 축출되기 전까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해 심각하게 황폐화됐고 기초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끔찍한 빈곤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참전용사가 사망했고 현재는 그 후손 약 5천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에티오피아는 하일레 셀라시의 체제 하에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본 적도 없는 2억 마리 떨어진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총 6,037명을 5차에 걸쳐 파병했습니다. 이들은 즉각 미 제7사단 32연대로 편입되어 치열한 전투에 투입됐죠. 하지만 한국은 에티오피아 병사들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연평균 25도가 넘는 아프리카의 따뜻한 기후에서 나고 자란 병사들은 강원도에서 사르르는 눈바람 속에서 목숨을 걸고 북한군과 싸웠습니다. 눈과 얼음이 뒤덮인 화천 접근산, 철의 삼각지 같은 지역은 그들에게 낯설고도 가혹한 전장이었죠.抗유부대가 한국 전쟁의 전설로 기억되는 이유는 단순히 참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려 253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전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9월의 화천 접근산 전투, 10월 철의 삼각지 공방전에서 북한군의 거센 공격에 단 한 번도 고지를 내주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무장도 부족한 상황에서 탱크 한 대 없이 253번의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끈 겁니다.
이 과정에서 총 121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다는 점은 강류부대의 전투력을 더욱 빛나게 하는데요. 그들은 또한 전사자의 시신을 모두 수습해 고국인 에티오피아로 데려갔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풍습을 따른 것으로 그래서 부산의 유엔군 묘지에는 에티오피아군 병사의 묘비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세심한 예우는 전사자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주는 동시에 에티오피아가 전쟁에 임했던 진지한 태도를 상징하죠. 강류부대의 활약은 그들을 지휘했던 미 7사단장 아서 투르도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에티오피아 강류부대보다 더 잘 싸우고 더 용맹한 부대는 없었다. 그들은 전투에서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고 임무를 완수했다. 그들은 무사히 때로는 부상당하거나 전사자도 있었지만 출동한 전원이 기대했다. 그들은 전쟁 내내 포로 한 명 없었고 따라서 포로를 교환할 때도 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영광스러운 진기록을 세웠다고 말이죠. 검은 피부를 가진 이국적인 외모와 압도적인 전투력은 마치 저승사자도 같았고 그들의 출현만으로도 북한군의 사기가 꺾였습니다. 포로가 발생하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쫓아가 결국 구조해낸 덕분에 단 한 명의 포로도 발생하지 않았죠. 이렇게 한국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고국으로 귀환해 찬점용사 거주지인 코리아 사파르를 만들어 살았던 겁니다. 한국인들의 자유와 현재의 번영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감사하게도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의 삶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깊은 밤 조선 경종임금의 침전에 은은한 향기가 깊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왕의 주치의가 정성스럽게 올린 공진단에서 흘러나온 이 향기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양.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숙면에 빠진 것은 아마 이 사양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양이 수백 년 후 한국과 에티오피아를 잇는 특별한 인연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극한의 기온 때문에 기아와 빈곤으로 사망하는 이들이 속출하면서 에티오피아는 한때 저주받은 나라로 불렸었습니다. 그래도 에티오피아는 신으로부터 두 개의 선물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전 세계인이 사랑을 독차지 않은 커피, 또 하나는 황제의 보약이라는 공진단의 원료가 되는 사양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사양노루의 사양이 아니라 사양고양이의 사양 90%가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니까요. 대영묘라 불리는 아주 특별한 고양이가 배출하는 분비물인데 이를 이용해 생산되는 것이 영묘사양이고 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사양노루를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천연 사양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잠시 공진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 공진단은 흔히 황제의 보약으로 불립니다. 지금으로부터 드리는 설명은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조선시대 왕들도 장수와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전 세계 각지에서 귀한 약재들을 공수해왔고 그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꼽혔던 것이 공진단입니다. 이름을 풀어보면 밭들공의 별진자를 쓰는데 여기서 북극성은 임금을 가리키므로 임금께 바치는 약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공진단의 역사는 중국 원나라 시대 의학자 위영림의 세이득효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황제들이 먼 원정 전쟁에서 지치지 않고 잘 싸울 수 있도록 직접 약을 지어 바쳤고 이를 세이득효방에 기록했습니다. 황제의 약이라 불렸던 이 처방은 너무나 귀해서 오직 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공진단을 조선에 알린 인물은 다름 아닌 세종대왕입니다. 1425년 세종이 세이득효방을 조선에서 간행하도록 명했으니까요. 조선 의학시험 교재와 의학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허준 덕분입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공진단을 3대 명약 중 하나로 소개하며 보관환이라는 이름으로도 기록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을 타고나더라도 공진단을 복용하면 하늘이 내린 생명의 원천적인 기운을 튼튼하게 하여 수기를 올리고 화기를 내리게 하여 모든 병을 생길 수 없게 한다고 썼는데요. 즉 몸의 근본 기운을 안정시켜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실에서는 보양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매일 궁중의 일상을 세부적으로 기록한 승정원 일기에는 공진단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서 태어난 경종은 어릴 때부터 매우 병약해 체력 보강과 원기 회복을 위해 공진단을 꾸준히 복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33세에 승한 철종도 정력 향상을 위해 공진단을 수시로 복용했습니다. 정조와 순조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공진단을 수시로 먹었는데 특히 현빈 주연의 영화 영린의 주인공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한 후 심한 화병을 앓았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했죠. 그래서 항상 두통과 소화불량을 달고 살아 어이가 늘 공진단을 처방했는데요. 정조의 아들 순조 또한 안동김 씨의 세도정치로 생긴 화병과 소화불량을 다스리기 위해 공진단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살펴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불안, 우울, 피로, 통증이 겹칠 정도로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공진단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진단의 어떤 성분이 공진단을 모든 병을 생길 수 없게 만드는 명약으로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사양에 있습니다. 공진단의 핵심 원재료는 사양, 녹용, 당기, 산수유 4가지인데 사양은 공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양노루의 향낭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흑갈색 가루 사양은 수컷이 암컷을 부르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10,000분의 1g만 있어도 10km 밖에 암컷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향이 강력해 수컷 향유골에 토사물이 건조된 용연향, 침향나무가 배출한 끈적끈적한 수지가 굳어진 침향과 함께 세계 3대 향료로 꼽히죠. 향이 강하다는 것은 밀어내는 능력이 강하다는 뜻인데 때문에 사양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막힌 기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양은 우리 몸에서 기가 정체되고 막힌 곳을 뚫어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귀하디 귀한 사양에는 살생이 동반됩니다. 혹시 서재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재란 사람에게 잡히면 제일 먼저 자신의 사양을 물어뜯는 사양노루의 습성에서 유래했는데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원인이 자신의 귀한 사양 때문임을 뒤늦게 알고 물어뜯어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실제로 사양은 사양노루 한 마리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고 1kg을 얻기 위해서는 무려 160마리 이상의 사양노루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값이 워낙에 높다 보니 현재 7종의 사양노루 중 6종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사양노루 개체수는 30만 마리를 넘지 못합니다. 그나마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죠. 수컷만 사양낭을 가지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밀렵으로 암컷과 새끼까지 함께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 시장에는 가짜 사양이 넘쳐납니다. 2018년 한국에서 적발된 짝퉁 사양은 52,423건으로 전년 대비 360% 증가했으며 이 중 92.9%는 중국산이었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사양의 70%가 가짜라는 유통업자의 말이나 정식 수입된 사양의 절반 이상도 인증마크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한국은 가짜 사양의 천국이라는 말도 과언은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향을 발산하는 것은 사양노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양노루를 시작으로 사양고양이, 사양소, 위에서 잠시 언급한 향유고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양고양이의 사양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성분이 사양노루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동일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효능이 동일하거나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영묘사양이라 하는데 대영묘의 수컷과 암컷의 음부와 항문 사이에 위치한 향선낭에서 배출하는 분비물입니다. 맛이 쓰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는 시베톤이 주성분이죠. 그리고 이 대영묘가 바로 에티오피아에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고 이미 기원전 1000년경에는 솔로몬 왕에게 진상됐던 명품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영묘사양의 사양을 최초로 수입하기 시작한 기업은 진초 영묘사양으로 유명한 ENG 코리아라는 한국 기업인데요. 사실 ENG 코리아의 정진초 회장은 약초 연구만 45년 경력을 자랑하는 대가 중 대가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사양노루를 희생시켜야 얻을 수 있는 사양으로 공진단을 만드는 것이 비윤리적이라 생각해 사양고양이의 사양을 이용해 영묘사양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연구에 매진했는데 사양고양이의 사양이 사양노루의 그것과 효과가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가 간 협약을 취득해 식약처를 통해 정식으로 수입인가를 받아냈는데요. 그래서 현재 ENG 코리아가 수입하는 사양은 원산지가 에티오피아로 기재되어 있고 식약처의 검사를 완료해 정식으로 수입 중입니다. 사실 사양고양이의 사양으로 만드는 영묘사양은 살생이 아닌 상생입니다. 사양노루의 사양을 얻으려면 반드시 사양노루 한 마리가 죽어야 하지만 사양고양이는 사양만 채취하고 살생을 하지 않으니까요. 불필요한 살생도 필요 없는 데다 현재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부 연구에서는 그 효능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도 종종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0년 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방식이 아닌 분석 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시대에 어울리는 공진단의 재해석이 필요해졌다는 뜻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영묘사양의 우수성을 확인한 여러 업체들이 원료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지만 동물성 원료인 영묘사양에 대한 이해와 관리는 상당히 부족, 아니 부실합니다. 특히 식약처가 원료의 가공 및 정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된 원료에 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에티오피아 역시 영묘사양이 한국으로 수출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지만 일부 농장주나 업체들이 원료의 양을 늘리기 위해 이물질을 섞어 유통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됩니다.
이런 상황은 수입 원료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원성 균과 중금속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식품용 사양을 수입하기 시작한 정진초 회장은 매년 8가지 이상의 식품 안전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수입 원료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최근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첨단 분석 기술을 도입해 영묘 사양 원료의 품질을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분석법은 천연물에 포함된 다양한 화합물을 분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기존에는 측정이 어려웠던 천연 영묘 사양의 핵심 성분 및 함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을 과학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특히 작년 10월에는 아디스아바바 과학기술대와 MOU를 체결해 아디스아바바 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 및 분석 장비를 활용 에티오피아산 영묘 사양의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초 회장의 45년 연구 경력과 살생 없는 사양 고양이의 사양이 만나 탄생한 영묘 사양 제품이 바로 진초 영묘 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 채널을 통해서 특가 행사가 진행되는데 제 채널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행사입니다. 지난 1월 설맞이 행사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는데 리뷰는 직접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도가 무려 4.82점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든 리뷰를 읽어보실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영묘 사양의 주재료는 사양, 녹용, 산수유, 당귀입니다. 이번 행사 제품은 전부 식약처로부터 정식으로 수입 인가받은 에티오피아산 영묘 사양을 베이스로 뉴질랜드산 녹용 그리고 산수유와 당귀는 국내산을 사용했습니다. 귀한 제품인 만큼 당연히 국내산 금박으로 정성스레 덮었죠. 그래서 구매 후기 중에 선물로 정말 좋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에는 순도 100% 영묘 사양 120mg이 함유되어 있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드시던 공진단 하나를 먹어본 외에는 경험이 전혀 없는데 이 제품을 아침 공복에 섭취했었는데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렴풋하게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력이 10배 증가한다는 내용을 어떤 책에선가 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조선의 왕들은 업무에 짓눌려 불안, 우울, 피로, 통증이 겹칠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공진단을 복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바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피로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없다면 굳이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황제의 보약을 먹어보는 것도 욕심은 아닐 겁니다. 말씀드렸듯 이번이 제 채널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행사인 만큼 가장 성의 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3명을 선정해 행사 제품 한 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23시 59분까지 댓글로 한정하며 내일 저녁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당첨된 분은 댓글로 인증 후 이메일로 배송 정보 보내주시면 확인 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진초 영묘 사양을 경험한 사람은 0.001%도 되지 않습니다. 귀한 경험을 원하시는 분만 신중히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